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6년 6월 셋째 주 뉴욕 증시 주간 전망입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 한마디로 말하면 반등은 나왔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한 주죠. 지난주 미국 증시 굉장히 거칠었죠. 주 초반에는 AI 반도체 과열 부담, 또 금리 인상의 우려, 여기에 중동 리스크까지 한꺼번에 겹치면서 시장이 정말 크게 흔들렸죠. 그런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유가는 하락하고 미국과 이란의 긴장 완화 기대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거의 회복됐고요. 여기에 스페이스X의 상장 첫날 강한 상승까지 겹치면서 성장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살아났고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단연 FOMC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입니다. 이번 FOMC는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열리고요. 우리 시간으로 18일 새벽 3시 금리 결정되고 이번 회의는 경제 전망과 3개월마다 발표되는 중요한 점도표가 함께 나오는 회의입니다. 연준의 금리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진짜 회의죠. 이번 주의 핵심은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가 아니죠.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얼마나 오래 높게 유지할 것인가, 또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가 더 사라질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 기대를 많이 내려놓고 있죠. 골드만삭스는 최근 전망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27년 6월과 12월로 늦춰잡았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고용과 경제활동이 예상보다 강하고 중동 리스크와 유가, 여기에 관세, 또 AI 투자 수요가 물가를 쉽게 낮추지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FOMC에서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볼 건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 인하가 완전히 사라지는지이고요. 둘째로는 연준 의장이 물가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말하는지입니다. 또 셋째로는 AI 투자와 강한 고용, 그리고 유가 상승 위험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입니다. 만약 연준이 물가가 아직 높다, 금리 인하는 이르다, 필요하면 추가 긴축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말하면 시장은 다시 긴장할 수 있겠죠. 특히 장기금리가 4.5% 안팎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 나스닥과 반도체, 고밸류 성장주에는 부담이 될 테고요. 반대로 연준이 물가 위험은 있지만 경제는 아직 견조하고 추가 인상은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다라는 정도로 말하면 시장은 안도할 수 있겠죠? 이럴 경우 지난주 후반에 나타났던 반등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건 소비 지표인데요. 17일 수요일 미국 5월 소매 판매 발표됩니다. 그리고 16일에는 건축 허가와 주택 착공, 또 주택 시장 지수와 잠정 주택 판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번 주는 FOMC뿐만 아니라 미국 소비와 주택 경기가 동시에 확인되는 주간입니다. 왜 이번 주의 경제 지표 중에서는 소매 판매가 중요하냐? 다들 아시죠? 미국 경제의 핵심은 결국 소비죠. 미국 소비가 너무 강하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더 미룰 수 있죠.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단기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소비가 너무 약하면 이번에는 경기 둔화 걱정이 또 커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가장 좋은 조합, 늘 그렇지만 소비가 무너지지도 않으면서 너무 뜨겁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고용도 그렇죠.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완만한 상태. 그래야 연준이 추가 긴축을 말하지 않고 기업 실적도 크게 훼손되지 않기 때문이죠. 세 번째 핵심은 AI 반도체의 체력인데요. 지난주 시장의 가장 큰 특징, 반도체가 크게 흔들렸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점인데요. 주 초에는 AI 반도체 고평가 논란으로 브로드컴 실적 이후에 일부 실망감이 있었고요. 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자금 조달 부담이 있었고 금리 상승 우려까지 한꺼번에 겹치면서 반도체는 크게 흔들렸었죠. 그런데 이후에 인텔과 마이크론, AMD, ARM, 또 반도체 장비주들이 다시 반등하면서 시장은 AI 사이클이 끝났다기보다 과열된 종목들이 한 번씩 식었다라는 쪽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조심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AI 반도체 주식들은 장기 성장성이 크지만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도 많습니다. 좋은 기업도 너무 비싸게 사면 단기 조정을 피하기 어렵죠. 지난주 시장이 보여준 게 바로 그건데요. AI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이 가격에서도 계속 사야 하느냐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네 번째로 봐야 할 건 스페이스X 상장 이후의 수급인데요. 스페이스X 상장 첫날 19.2% 급등했고요. 투자자들이 여전히 거대한 성장 스토리에 강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확인했죠. 다만 스페이스X같이 초대형 IPO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효과도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에 돈이 몰리면 기존 성장주 일부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죠. 다섯 번째 변수는 유가 중동 리스크인데요.
지난주 후반 시장이 강하게 반등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유가 하락이었죠. 만약 이번 주에 미국과 이란의 긴장 완화가 실제 합의로 이어지고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줄어든다면 유가는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 우려가 줄고 금리도 안정될 테고요.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죠. 반대로 협상이 다시 흔들리고 유가가 재상승하면 시장은 곧바로 물가와 금리 부담을 다시 가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뉴스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오늘 본인의 생일을 상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협상 서명을 떼쓰고 있는데요. 이란 측에서는 적어도 오늘만큼은 절대 안 된다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진짜 이런 거 보면 세계 정상들 너무 유치하고 귀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일 선물을 아주 거하게 받고 싶어 하고요. 이란 같은 경우는 트럼프를 신나게 해주면 강경파들이 난리칠 거라서 온건파들이 오늘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는 원래 합의가 딱 되면 이제 하루 이틀 오르고 딱 끝나잖아요. 재료 소멸로 인해서요. 그러지 말고 기대감만 좀 오래오래 계속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장이 원래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완전 제 사심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노예 해방 기념일로 증시 휴장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4일만 열리고요. 거래일이 짧은 주간에 FOMC까지 겹치면 이벤트 전후로 거래량이 줄고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주 기업들 실적은 AI 하드웨어 공급망과 관련된 자빌, 그리고 액센처, 크로거, 그리고 카맥스 같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특히 자빌은 AI 관련 매출 성장 기대가 붙어있는 기업이라 단순 제조업체 실적이 아니라 AI 서버와 하드웨어 수요를 확인하는 참고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도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자산 배분이 이런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구조인지 늘 잘 확인하는 습관을 두셔야 합니다. 이게 투자의 기본 원칙이죠. 또 이번 주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더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한국 증시는 지금 글로벌 AI 반도체 사이클의 가장 뜨거운 수혜 시장이면서도 동시에 변동성이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냥 변동성은 우주 최강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증시는 핵심도 결국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국 FOMC고요. 미국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분위기가 나오면 원달러 환율이 흔들리고 그럼 외국인 수급이 더 약해질 수 있겠죠. 둘째로는 반도체 수급이고요. 우리 증시는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흐름이 사실상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는 국내 지표와 물가인데요. 한국은행 일정상 이번 주에는 6월 16일 통화 및 유동성 지표 발표 있고요. 19일에는 수입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유가와 환율이 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결국 이번 주 파월에서 케빈 허시 의장으로 교체됐고 FOMC 데뷔전인데요. 의장의 성향이 진짜 중요한 방향키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협상이 아주 잘 돼서 저번 주에 잠시나마 반도체나 기술주 투자자분들 마음 졸이셨던 속을 한 방에 빵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개인적인 바람이자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이번 주도 많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링가족 여러분의 행복한 성공 투자 언제나 함께합니다. 여러분 파이팅!